미국이 무려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서인데요. 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도박,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미래가 걸린 정말 판돈이 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풀게 된 걸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990년대 기억나시죠? 컴퓨터마다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가 붙어있던 시절. 말 그대로 미국이 반도체 시장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대만의 TSMC 같은 아시아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제조 기술의 왕좌를 빼앗아가 버린 거죠. 미국의 이런 세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인텔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반도체 제국의 황제였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 중반 이 10나노 공정에서 발목이 제대로 잡힙니다. 그 사이에 경쟁사들은 쌩쌩 달려나가서 인텔을 추월해버렸고요. 결국 2021년 구원투수로 팻 겔싱어 CEO가 돌아오는데 이건 뭐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카드였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기술 패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미국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반도체 및 과학법, 우리가 흔히 칩스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법안입니다. 그럼 이 칩스법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미국 땅에 다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 능력도 세계 최고로 되돌려 놓겠다. 이걸 위해서 무려 2,800억 달러라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돈을 투입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공장 몇 개 짓는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주 여러 겹이에요. 첫째, 당연히 반도체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둘째,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공급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AI 냉전이라고까지 불리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전반적인 첨단 기술 R&D 투자도 늘리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창한 계획들 도대체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걸까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따라가 보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법안에 걸린 총 금액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바로 2,800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380조 원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죠. 자, 이 엄청난 돈, 그럼 다 반도체에만 쓰는 걸까요? 그걸 뜯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물론 반도체 제조, R&D, 인력 양성에 527억 달러가 직접 들어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1,740억 달러가 국립과학재단이나 에너지부 같은 곳에 기초연구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공장 유치가 아니라 미국의 과학기술 뿌리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인 거죠. 그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은 뭘까요? 아주 확실합니다. 첫째, 미국에 공장 지으면 현금으로 390억 달러를 지원해 줄게. 둘째, 설비 투자하면 25%를 세금에서 깎아줄게. 셋째, 미래를 위한 연구랑 인력 키우는데 130억 달러를 더 쓸게. 이 정도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잠깐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계획이 착착 맞아떨어진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른바 실리콘 르네상스가 도래한 2026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죠. 2026년 1월, 어느 금융 분석 보고서에 이런 문구가 실립니다. 인텔은 더 이상 단순한 프로세서 회사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 부활 전략의 핵심 축이다. 어떤가요? 그냥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심장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보세요. 2024년 주가가 2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며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던 인텔이 불과 2년 뒤인 2026년 칩스법에 날개를 달고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주가는 40달러 중반을 넘어서고 경쟁사에 뒤처졌던 기술력은 혁신적인 18A 공정으로 다시 선두를 탈환하죠.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가
분기마다 41억 달러 흑자를 내는 국가대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부활의 결정적인 장면, 즉 미국 정부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9.9%.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상상 속의 2025년 8월 미국 정부가 칩스법 보조금을 인텔의 지분 9.9%와 맞바꿉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가 그냥 돈만 대준 게 아니라 아예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인텔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조치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장밋빛 미래를 그려봤는데요. 이제 냉정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실리콘 르네상스로 가는 길 앞에는 생각보다 훨씬 험난한 장애물들이 놓여 있거든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당장 새로 지을 공장에서 일할 숙련된 기술자가 30만 명이나 부족해요. 또 미국에서 공장 짓는 비용이 대만보다 4~5배는 비싸다고 하고요. 서류 작업이니 환경평가니 뭐니 해서 보조금 지급이 하염없이 늦어지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게다가 미국만 돈 푸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도 질 수 없다면서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심지어 TSMC나 인텔 같은 회사들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할 정도니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필요한 인력은 30만 명인데 지난 30년 동안 이 분야 졸업생 수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 이걸 메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어도 그냥 텅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마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칩스법은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쭉박.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국가적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야심찬 산업정책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그 미래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칩스법은 과연 미국의 실리콘 르네상스를 이끄는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아주 비싼 돈을 들여 만든 안전망 정도로 끝나게 될까요?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